집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내 얘기를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귀를 기울여서 변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개뿔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한도전 간두고 싶다고 말씀. 불안하죠. 지나칠 정도로 불안해서 상황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운 좋게 되다 보니까 실력 없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살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계를 정해놓는다는 거는 자기의 만약 그 한계를 넘어서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다 견딜 수 있으시다면 또 저를 낳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보필할게요. 하지만 이 사회의 절대 다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정형돈을 주제로 영상을 기획하면서 골머리 아팠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발언한 명언이나 인터뷰 자료가 데뷔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죠. 알고 보니 그는 원래는 뭔가 발언하는 것을 좋아했으나 여러분들에게 30대로서 나이가 많은 형으로서 오빠로서 만약 할 말이 해줄 말 도움이 될 말이 있다면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가감없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중요한 인생의 깨달음과 교훈을 얻은 뒤 일부러 자신의 발언을 자제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죠. 강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두 번째 강연을 간 날인데 뭐 대학교를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뭔가를 듣고자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예를 들어 뭐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개그맨 지망생이라든지 개그맨을 꿈꾸는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뭐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개그맨 지망생도 없어 거기서. 그리고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돈을 받고 강연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개뿔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저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 길을 가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내 얘기를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귀를 기울여서 변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그날부로 안 하기로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형돈은 아무리 자기가 인생을 더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뭔가를 더 발언할 권리가 생기는 건 결코 아니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사람이었죠. 이런 그는 인생에 더 많은 시간을 경험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앞서 나가는 그 사람들이 시간이 더 많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정형돈은 자신이 얼마나 나이 들고 또 그 시기에 자신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당장 지금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남겼죠.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정말 식상한 대답일 수 있는데요. 10년 뒤가 사실 저는 궁금하진 않거든요. 사실 저는 내일 당장이 더 궁금합니다. 오늘 내일 잘 사는 이틀 정도 잘 사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능력. 그 능력만큼만 하고 싶어요. 정형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이가 많든 적든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든 아니든 결국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철학 또한 지니고 있었죠. 저희가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매가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족한 멤버들 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절대 다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타인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형돈.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 앞에서만큼은 겸손함보다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대할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정형돈에게 질문을 꺼냅니다. 네, 형님 다름이 아니라 그 젊은 시절에 한계를 하나씩 부딪히지 않습니까? 근데 형님께서는 어떤 한계를 부딪히셨고 또 그 한계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형님. 이에 정형돈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죠. 이런 답변이 어떻게 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데 있어서 저한테 주어진 일이나 제 능력이나 그런 거에서 한계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스스로가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순간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살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계를 정해놓는다는 거는 자기의 만약 그 한계를 넘어서면 어떡할 거예요. 분명히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 힘든 일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내가 처해진 곳이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웃긴 대답일 수 있는데 한계란 건 없지 않나요? 정영도는 어릴 때부터 항상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않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자신의 치부마저 친구들 앞에서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집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초, 중, 고등학교 때 공납금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걸 다 면제를 받아요. 집안에서 어려운 친구들 손들어봐 하잖아요. 그냥 저 손들었어요. 빨리 들어야 돼. 왜 반에서 3명밖에 안 줘. 책임감마저 강했던 그는 가난한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무려 18살이라는 나이에 삼성전자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그 보니까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더라고요. 7년간. 보통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면 입사를 하게 되면 28살 이 정도에 이제 18살에 몇 년 동안 회사에서 지내던 그는 사실 항상 자신은 회사원보다는 개그맨이 적성에 더 맞다는 생각을 해왔고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25살이라는 나이에 개그맨에 도전해봐야겠다는 결심을 먹게 되는데요. 7년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고 좀 미래가 불안정한 개그맨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대가 심했을 것 같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은 제 가치를 한번 믿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 능력을 한번 믿어보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사람들에게 무시와 비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는 그 말들이 자극제가 되어 개그맨이 되는데 더욱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회사를 간뒀을 때 너 야 네가 무슨 개그맨이야.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자극제가 됐었습니다. 예. 원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예,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남이 저한테 비난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좀 많이 새겨 듣는 편이거든요. 그걸 좀 자격제로 원동력으로 삼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힘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그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복을 위에서 주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 복을 저는 미리 땡겨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복이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있을지에 대한 사실 좀 불안함은 있죠.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해도 나는 안 된다는 느낌 굉장히 좀 자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한도전을 간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불안하죠. 지나칠 정도로 불안해서 상황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운 좋게 되다 보니까 실력 없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미천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되는 불안. 하지만 그는 이런 고난과 역경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당연히 찾아오는 또한 너무나도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이런 덤덤한 태도는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죠. 맞아요. 넘어지게 냅두면 안 되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는 네. 거지. 그렇죠. 넘어져야 법을 알아야 안 넘어지는 법을 알아요. 네. 맞아. 그래서 그냥 좋아한다고 해보고 싶다고 선택한 대가가 너무나 크다. 형도는 오늘 도전과 동경에 대해서 생각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모한 도전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동경이라고 어린 왕자의 작가는 가르쳐준다. 만약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나무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바다에 대한 끝없는 동경을 품게 하세요.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나아가야 된다는 철학을 지닌 정영도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잘 들어야 길어. 잘 들어야 돼요. 40에 고혈압으로 크게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3년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쓸개, 자궁, 맹장을 떼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50대부터는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고 60대에는 이제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60 중반부터 또 이제 그 인공관절이라든지 관절 쪽으로 또 수술 많이 하시고 70대에서는 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이거를 다 견딜 수 있으시다면 또 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보필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아무리 자신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았어도 타인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려 하지만 또 스스로한테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영돈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얻으셨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